자, 루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그 4장까지 했고, 이제 5장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계약론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이 왕을 선출하는, 맨 밑에 문장입니다. 17페이지. 국민이 왕을 선출하는 행위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국민의 자격을 갖춘 행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필연적으로 전자의 행위에 선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의 진정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민이 되는 혹은 여기는 국민이 되는 자격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선행하는 계약, 읽겠습니다. 선행하는 계약이 없다면 선거가 만장일치가 아닌 다음에야 소수가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의무가 어디 있겠으며, 이거 벌써 이제 로크의 다수결 얘기에 대한 비판이죠. 한 주인을 원하는 100사람이 그를 원치 않는 10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할 권리가 어디서 생겨나겠는가. 다수결의 법칙도 그 자체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최소한 한 번은 만장일치 결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벌써 이제 루소는 어떤 공동체의 성립 자체가 최초의 계약은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드디어 사회계약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챕터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인류는 그의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비슷한 얘기, 우리가 1장 1절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난 이 책이 17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전에 나온 거니까 한 30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 300년 넘은 전에 썼던, 300년 넘은 시간에 썼던 이 글이 한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지금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린 다 뒤진다, 그런 얘기예요. 뒤진다가 너무 센 얘기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단지 기존의 힘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저항을 이겨낼 힘의 총알을 이루며 그것을 단 하나의 동기로서 가동시키고 합심해서 행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도 오늘날의 한국 현실, 오늘날의 세계 현실을 두고 볼 때 많은 함의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힘을 만들 수는 없고 지금까지 기존의 힘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크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주의가 망했다, 조정을 울렸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느냐? 전혀 다른 어떤 힘을 만드는 그런 사회보다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과는, 그러니까 루소식으로 얘기하면 존재 양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페이지 맨 밑에 줄,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개인은 전체와 결합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곧 사회계약의 그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다. 요게 이 알투세가 루소를 해독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알투세가 마키아벨리도 제독해하고 알투세 이런 사람 제독해서 책에 남기거든요. 근데 보면 이 알투세의 독해 중에 이 부분이 루소에 대한 제 독해로 굉장히 자주 인용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말이 되죠? 홉스나 로크는 뭐예요? 국가는 내가 타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복종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루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대. 그리고 사회계약을 맺어도 과거처럼 더 자유로울 수 있대요. 그렇죠. 시민사회라는 게 루소한테는 지금 불평등 사회니까 계약을 맺어서 자연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체와 개인은 하나가 된다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사실은 일반 의사, 볼런티어 진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이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의 조항으로 귀결된다.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지고, 또 조건이 평등하면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것도 약간 막스가 사회주의를 이해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영감을 받은 문장 같아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로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로크는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 거를 유지해 준다는 조건으로 나의 자유를 일정 정도 이렇게 유보하는 것이 사회계약인데, 루소한테는 사회계약을 맺는 건 뭐예요? 개인과 전체가 하나가 되고 나 자신을 다 내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계약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혁신적인 발상이다. 분명히 이건 마르크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0페이지 맨 밑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라 볼롱테 제너럴 전체 의사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누구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볼롱테 제너럴이고 사회계약의 목표예요. 그 순간 21페이지입니다.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행위는 대신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처를 만든다. 총회의 투표수와 동일한 수의 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바로 그 결합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동자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의사를 받는다. 이처럼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되어 이 공적 인격을 이름하여 옛날엔 도시국가라고 불렀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이것이 수동적일 때는 국가,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유의 것을 비교할 때는 대국이라고 칭한다. 이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볼롱테 제너럴이 뭐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공적 인격 혹은 리퍼블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소에서 어딜 제일 한 페이지만 몇 페이지만 읽게 해서 어떤 챕터를 읽어야 돼요? 6장 사회계약을 강화해요.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뜻으로 시뚜아이엔 시민이 있고 국가의 법률에 종속된 의미로는 수제 시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대 정치 철학에서 필요한 모든 게 나왔어요. 국가를 리퍼블릭이 한다. 그 참여자는 시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전체와 그 나의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적 자유라는 말도 나오고. 8장에서 보면 시민 신분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 신분으로 이행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본능에 정의를 대치시키고, 그러니까 본능이 아니고 정의로 행동하게 만들고, 인간의 행동에 과거에 없었던 도덕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안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서 이런 불평등한 문명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의 신분으로 오게 되면 이런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가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와 그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재산권이다. 그가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라는 게 개인적 자유가 아니고 사회적 자유고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이다. 아까 사회계약을 맺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회 재산 전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으면 그 전체가 다 하나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사회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동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벌써. (27페이지) 시민 신분이 획득한 것으로는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이 인간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자유가 추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욕망의 충동만을 따르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고 스스로 만든 법을 쫓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루소한테 자유라는 게 뭐예요? 법을 쫓는 자유. 이게 이제 볼롱테 자유죠.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이게 사실은 루소나 홉스한테는 그런 구분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욕망에 충돌이 생기니까 그냥 내버려 조금만 참을게. 이런 정도가 홉스고 그다음 로크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중요하니까 조금 참을게. 이게 로크였다면 루소한테는 다 내놓는 거예요. 사회가 할 때. 다 나 자신도 내놓고 나의 욕망도 바뀌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나의 행동과 욕망이 따를 때 나는 진정한 의미로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뭐 합시다라고 손을 들었던 거.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볼롱테 제너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롱테 제너럴 나중에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보겠지만 볼롱테 제너럴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볼롱테 또 딸이라는 거예요. 또 딸은 뭐예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 이런 정치적 결단하겠어요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다수결로 해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 그건 루소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정치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욕망이 바뀌고 선택의 어떤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 자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하겠습니다.